구독하기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4일 고품격 부동산 방송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부동산 스터디 강영훈 쌤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특별한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일들도 좀 있고 해서 오늘은 그런 내용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강남 재건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부담금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사실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시끄러워질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초과이익 환수가 위헌 소송 각하됐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강남권 재건축 들썩들썩한데요. 뭐 일단은 거기다 더 나가서는 부담금 부과를 하겠다. 예상 부담금을 부과하게 고지서를 참 발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벌써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시장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재건축 얘기가 안 들린 지, 언론에서 많이 안 들린 지 오래됐잖아요. 꽤 됐죠. 예, 그러니까 일단 안전진단 강화 얘기 나오고 나서 초기단지 재건축은 쭉 들어갔고, 그다음에 투기가열지구 지정되고 나서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이 생기면서 사실 거래가 막히니까 좀 이슈화되는 부분도 좀 그렇고, 작년에 재초안 피하려고 사업이 막 몰아쳤던 메이저한 재건축 단지들이 어느 정도 다 한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 결과만 나오면 되고 2주 단계이기 때문에 이슈는 좀 한풀 수그러들었어요. 뭐 있긴 있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반포 1단지 3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 선정 3번 유찰되고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했거든요. 이제 이런 기사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이슈가 안 그냥 좀 주춤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얘기는 재초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이제 유예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금 통보를 구청에서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업시행인가 나고부터 한 3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류들을 구청에서 이제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1월부터 이제 작년까지 유예였고 끝났으니까 이미 과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권에 있는 그러니까 강남권역이 아니라 이 재건축 아파트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자료를 보내야 돼요. 3월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3월까지 받으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적어도 구청에서 계산을 해보고 한 달 정해진 기한 안에 당신네 재건축 부담금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통지서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부담금 고지서군요. 그게 대략 한 5월 정도, 5월 초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게 뭐 어디 아파트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 얘기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뭐 실제 구청에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4월 말 또는 5월 초 중순 정도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부담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게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위헌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들을 여러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냈는데, 이제 헌법소원 간게 각하됐다고 하더라고요. 각하됐대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위헌이에요라고 니들이 했지만 실제로 부담금 안 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따져볼 것도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내고 나서 그때 와서 낸 게 억울해요. 위헌이다 얘기하세요. 그럼 그때 고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각하를 했대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가락시형 아파트가 2006년인가 이제 위헌 소송 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또 이런 형태로 답변이 와서 그때랑 똑같이 판박이처럼 지금은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그 입장을 보여서 되게 실망스럽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당 그 재건축 단지들 했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잠실 5단지나 음마, 압구정 현대 8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뭐 재초안이라든지 무슨 뭐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뭐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들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두 가지 얘기가 알려질 것 같아요. 뭐 정상적인 반응이다. 뭐 또는 원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정부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간다. 시장의 두 가지 이야기들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을 좀 지켜보면서 부담금 고지서가 어떻게 발부가 되고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나오게 되는지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인 것 같고요. 아직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가격 조정 받으면 음, 사야지 하면서 너무 올라서 못 음. 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 버렸어에 대해서 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사실 막 차 좀 비싸게 사셨던 마지막에 이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지금의 어떤 이런 장세가 너무 불안하고, 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상황 지켜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 네. 잠깐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관심 지역들 대표적으로 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성북역 롯데캐슬 뭐 이런 지역들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 동탄 이신도시의 예미지 C7 블럭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었어요. 아우 네, 그랬나요? 네. 네, 그러니까 분양 시장은 뜨거운 데들은 엄청 뜨겁고요. 네. 관심 없는 데들은 관심 없고,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돼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 건데 일단은 인기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네네.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뭐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음,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지역들은, 싸게 났다. 네, 그냥 딱 봐도 야 이거 당첨만 되면 로또다. 그냥 싸게 내가 먹네, 이제 그렇게 생각한 지역들 중심으로 좀 청약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또 분양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강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었죠. 분양 물량이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올해 그죠? 좋은 거 많습니다. 네네. 내년도 많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좋은 물량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분양 시장 너무 뜨거울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숨 고르게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걸 받아야죠. 뜨거울 때 제일 좋은 거. 네. 좋은 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앞으로 나는 서초동 쪽에서 받고 싶다. 서초동의 아파트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번에 서초우성 1차, 올 하반기에 무지개 GS 샤이 뭐 이런 것들 빼면 사실 그건역에 신동아 이제 하면 신동아 그렇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나올 텐데 멀단 말이에요. 음. 없어요. 그거 끝나면 또.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뭐 그 동네 요번에 이제 서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지능 아파트도 움직일 것 같은데 거기는 언제 재건축할지 모르거든요. 한참 뒤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지역 내가 찍어서 보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해야죠. 또 분양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워낙에 경쟁률이 세서 당첨이 안 되니까. 경쟁률이 아니라 가점이죠. 가점 참. 네. 가점이 중대형은 세서. 절반이 청약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제 주변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그래서 결국 3순위로 해서 경기도권까지 이렇게 뭐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현명한 선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에 대한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약하기 전에 가점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지금 청약하시면 저희보다 잘 알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가점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의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안한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현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별별 수다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본인에게 가장 좋은 합리적인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내용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